국민의힘 태안군수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선 탈락 예비후보가 1위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예산 지역 농민들을 만나 희망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단 50명 이상의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에는 마스크를 기존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올해 충남 지역 개발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2.2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서산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천안, 서북부와 당진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태안군수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선 2위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범호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태안군수 후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 건가요? 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27일 태안군수 후보로 김세호 예비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총 3명이 치른 경선에서 김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건데요. 이에 경선 경쟁자인 한상기 예비후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세호 예비후보가 4년 전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정한 10% 감산점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감산점 규정은 경선 후보가 받은 득표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건데요. 김세호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감산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태안 지역에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충남도당에 전해진 공문을 보면 탈당 경위 및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일 김세호 예비후보에게 감산점이 적용될 경우 한상기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1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한상기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김세호 예비후보는 어떤 입장인 겁니까? 김세호 예비후보는 충남방송과의 통화에서 경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이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인 만큼 모든 후보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경선 과정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만 무소속 후보 출마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선에 탈락한 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분들은 이번 순서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충남방송의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뭔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예산 지역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나는 유권자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식량 자급률 20%도 안 되는 나라에서 농업을 등한시하고 과연 이 나라가 존립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예산 지역만 해도 농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을 살뜰히 챙기는 지자체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현재 16만 평이 이미 입주해 있고 따로 지금 20만 평 이상이 또 산업단지가 건설될 예정인 것 봅니다. 농업인들은 농업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새로우신 군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농업군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산업단지는 제발 그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 자주 나와 주셔서 저희 국민들이 어려운 점이라든가 힘든 부분들은 직접 또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신 거를 그 군정에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고충을 이제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감투를 바라는 그런 후보들은 좀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진짜
자기가 봉사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군에서도 최저가격 농산물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있지만 일부 품목에 한해 있기 때문에 일단 품목을 좀 많이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농민으로서는 제값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상 초유에 없는 법을, 국가가 없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지금 역국매라고 하는 격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농업인의 편이 돼줘서 잘못된 농업 정책에 대한 것을 이 후보자들께서 좀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그 방식이라든가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장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게 그 쌀값 안정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농촌 인력이 많이 이제 부족한데 그런 인력들을 많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는 게 사실 그것이 농민들의 소득의 그 소득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값받는 것에 힘써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희망한 후보들의 안에 우선 방송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나는 후보자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을 위한 시의원 서영훈입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당진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행정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들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현미경 의정을 펼치며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시의원으로서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저 서영훈은 시의원으로서 우리 이웃인 당진 시민들께서 더 편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정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이 당진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과 현장의 여론을 시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의 최대 장점인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 초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다양한 조례와 특히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관철시켰습니다. 시의원 서영훈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열정과 진심을 시민을 섬기는 서영훈이 함께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서영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예비후보 김용균입니다. 당진 토박이인 저는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을 잘 아는 후보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먼저 마선포구 용무치간 해안도로 조기 착공하고 장광 삼리 용무치간 좁은 도로를 개선하겠습니다. 외목마을이 협소한 주차장 개선과 각 마을 특성이 맞는 마을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고대 종합운동장 인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당진 한라비발디와 개성초 간 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보해서 어린이들이 등하굣길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당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 사업 등 타 후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대형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완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시화공단으로 가며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적십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저 김용균, 시민 여러분의 확실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슬로건은 없어봐서, 힘들어봐서, 당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입니다. 불우한 환경으로 37번의 이사를 다녀왔던 어린 이상열은 빈부의 차이 다양한 경험으로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외 계층에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당진은 현재 경제,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역민의 자생적인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 건강 시스템 역시 체계적으로 구비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과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시의원 당선 이후에는 이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 시행을 실행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저보다 힘든 상황에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이웃 주민들을 대면할 수 있었고 단순히 업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 마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호웅입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을 제도권 안에서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시민의 권익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사항이 시민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비를 인하하겠습니다. 둘째, 일부 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셋째, 전기 자동차 소화기를 공급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 자동차 화재 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기에 전기 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소방서 및 읍면동에 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공급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넷,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시민활동을 하면서 겪은 경험으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하면서 체계화되지 못해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최호웅뿐입니다. 제도개혁 해결과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시민이 함께 공생하는 서산, 공평한 시정, 행복한 서산을 저 최호웅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청양군 가선거구 군의원 예비후보 김기준입니다. 지난 4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누구나 행복한 청양, 더 먼저 행복한 청양의 기준이 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꿈을 키우는 청양을 만들겠습니다. 청양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경험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상교육을 뒷받침하고 더 좋은 일자리와 청년 창업 지원으로 젊은 청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정책, 농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업정책은 농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 보조사업 비율 70%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청양에서 살면 노후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을 단위 어르신 돌봄 도우미 사업으로 어르신의 일상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김기준은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발로 뛰고 겸손히 경청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지킬 것은 지켜내는 지혜 군민에게서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발로 뛰는 김기준을 믿고 다시 한번 1등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가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시작된 이후에 566일 만의 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만 50명 이상의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코로나 고위험군 다수가 야외에서 1m 이상의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허용한 건 섣부른 조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또 사망자 급증과 재확산 등의 우려 때문이겠죠. 불안 반, 기대 반 속에 이루어지는 실외 마스크 해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이 지난해 12월 1일 개통했는데요.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널 속 폐쇄회로 TV 영상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새벽 1시 50분경 서행하는 2대 차량 중 한 차량이 멈춰서고 슬리퍼 차림의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뒤이어 차에서 내린 남성은 검은 차량을 뒤따라가려는 듯 한참을 내달립니다. 이를 발견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출동하자 쏜살같이 도주했는데요. 도로는 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고속도로든 해저 터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걸어가서도 안 되고 내려서 사진을 찍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 40분경 대천항 쪽에서 진입한 오토바이 10여 대가 한 개 차로를 차지하고 원산도 방향으로 주행합니다. 보령 해저 터널은 현재 이륜차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6.9km의 긴 직선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저녁 8시경 비상 깜빡이를 켜고 주행하는 차량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운행하게 되어 있는 터널 안을 역주행해오는 상황인데요. 터널 진입 시 진행 방향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사고 위험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70km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LG엘러비전 충남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충남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2.2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 1000여 호의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서산시가 3.5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천안시 서북구와 당진시가 1.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5%입니다. 충남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천안 동남구 주택 11억 6,900만 원, 가장 낮은 곳은 태안 고남면 주택 97만 8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